네, 반갑습니다. 더바른 TV의 창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도체 산업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온통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반도체 이 영상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영상을 몇 개 올렸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사업으로 매년 한 분기 정도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한 6조에서 10조 정도 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 우리 큰형님, 미국 바이든 대통령께서 뭘 얘기했냐면 이제 웨이퍼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패권을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 반도체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이제 삼성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머리가 막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앞으로 미국 중심으로 이거 패권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큰형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큰형님인지 작은 형님인지 모르겠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부분을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골머리를 이제 앓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6대 핵심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550조 정도를 이제 투자한다고 하죠. 근데 이 550조가 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민간 사업으로 해서 이제 550조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300조를 어디가 진행하느냐? 삼성에서 이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6대 산업이 반도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은 바이오 산업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로봇, 미래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이제 함께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반도체거든요. 반도체를 용인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묶어내겠다는 거죠. 이미 용인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죠. 더 좋은 거죠. 따져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잘했던 것이 반도체 사업의 D램이거든요. D램. 이 D램 사업은 저희들이 1등을 가지고 있었죠. D램 메모리 반도체인데 여기에 이제 새로이 신설되는 것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예요. 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이것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공략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됐냐면은 D램에 이어서 비메모리 반도체도 우리가 이제 1위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물론 삼성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20년 동안 300조 원을 삼성이 투자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국가산단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수도권만 몰려 있으면은 지자체에서 지금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반박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이게 뭐야? 수도권만 진행하고 지방은 다 죽으라는 거냐? 그렇게 해서 이제 수도권 강원도도 있죠. 그다음에 충청도, 호남, 그다음에 이제 경남, 그다음에 이제 대구, 대구 이런 곳에 지역 감정을 이제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플러스 지방으로 이제 같이 내려가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은 이것을 이제 지방과 이제 수도권에 진행할 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무슨 개발을 할 때 꼭 걸리는 게 뭐냐면은 춘천에 이제 레고랜드 들어갔을 때랑 똑같습니다. 환경단체랑 이제 부닥치게 돼 있거든요. 이 환경단체랑 부닥치게 돼 있고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그린벨트가 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상이라든지 환경단체와 이게 다툼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싹 걷어주겠다. 정부 우리 형님께서 걷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할 테니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플러스 강원, 충청, 호남, 경남 그리고 대구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과 제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1등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제조 기술은 TSMC랑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는 거죠.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30년 동안 TSMC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진행을 지금까지 해온 거죠.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기술력도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삼성에서 그것도 우리가 굳건하게 1등을 가기 위해서 1위를 가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선두에서 탈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이제 삼성에서 이제 비메모리를 이제 등한시했는데 이윤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행을 안 했었는데 이게 2017년부터 이게 좀 바뀌게 됩니다. 이거 봤더니 이제 이게 아니네. 야, 이것도 돈이 되네.
이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번에 대대적으로 삼성에서 300조를 투자해서 이번에 용인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기술은 인류를 하지만 이 생산 능력과 그리고 이제 품질은 대만의 이제 TSMC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인에 이제 215만 평을 큰 215만 평이면은 여의도의 2.4배예요. 여의도가 80만 평 좀 되거든요. 그런 2.4배 정도 규모의 이번에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클러스터화 해가지고 이미 거기에는 SK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클러스터를 해서 삼성만 혼자 들어가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이제 협력 업체까지 해서 한 150여 개의 업체를 한꺼번에 거기에 다 입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그 에리어 안에서 215만 평 안에서 그냥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스톱으로 진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이제 삼성이 용인의 국가산업단지 215만 평 안에 거기 300조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큰형님 뻘인데 따져보면 해도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삼성 반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미국이 큰형님이 이제 꼬시는 거죠. 야 삼성 또 들어와.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져주면 내가 형이 보조금 줄게. 꼬신 거예요. 아 그래요 형님? 국가 발전 차원에서 큰형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들이 초과 이익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75%나. 수익이 나는 것은 75%를 니들이 내야 된다. 거기에다 뭐해도 레시피를 공개해라. 니그들이 60년, 70년 동안 그 설렁탕을 만들었는데 그 기술력이 뭐냐? 그 레시피를 공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삼성에서는 미치는 거죠. 기술력을 빼갖고 보조금 조금 주고 기술력 다 가져가고 초과 이익을 다 환수한다 그러면은 그거 들어가서 뭐 합니까? 바이든 재선하려고 지금 난리인데 이제 그런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도 레시피 공개는 안 하거든요. 근데 6, 70년 전통 이런 식당이 레시피를 공개하겠냐고요. 삼성 반도체가 그 기술력을 공개해준다 그러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이 힘이 있잖아요. 이 파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만에, 야, 대만, TSMC, 니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방패 역할을 해줬다. 니네 그 반도체 때문에 내가 방패 역할을 해줬는데, 앞으로 중국에서 무력 도발해가지고 니네 진행한다 하면은, 니네 TSMC 내가 방패 못 막아준다. 니들이 미국에 공장을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압력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TSMC가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물론 TSMC도 일본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이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안 지었는데 이번에 줘야 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얘들은 핵심 부품 같은 경우는요. 타 국가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본국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TSMC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죠. 왜? 두렵거든요. 중국이.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TSMC가 이거로 인해서 TSMC가 항상 중국으로부터 무력에 도발했을 때 이 대만의 TSMC가 항상 방패 역할을 해줬는데 미국이 이제 못 해주겠다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장을 짓는 거죠. 근데 한국도 어떻게 돼요? 미국에다 이제 공장을 짓는데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물도 없어요, 거기 물도.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물이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도 이제 없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6개 지역, 수도권 플러스 이제 6개 지역에다가 이제 국가산업단지를 진행을 하는 거죠. 수도권만 몰려 있으면은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막 웅성웅성 해가지고, 아니,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 너희들도 조금 줄게. 예. 그래서 호남에도 주고, 충청도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도 주고, 대구, 경남, 이러한 곳에 이제 주는 거죠. 바이오, 로봇, 미래 자동차, 예? 뭐 이런 거, 시스템, 뭐 이런 거 막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달래는 거잖아요. 달랬으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많은 이제 자본이 투자되는 게 이제 삼성전자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화 되는 이곳에 215만 평 안에 이제 소부장도 같이 들어가서 협력업체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여기에 300조를
순차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용인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반도체 거점은 어디가 됩니까? 대만이 아니에요. 이제 한국이 되는 거예요. 이 거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이제 앞으로 반도체의 거점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이 거점이라는 것은 군대용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목표가 여기다.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간에 이 거점을 항상 거치게 돼 있어요. 이 거점에 모여서 거점에 집결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목표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의 거점을 반드시 한국에서 진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최고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미국 큰형님이 니네 지금 뭐야? 야, 한국 이 거점 여기 반도체 있는데 니들 조금만 진행하면은 내가 가만 안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한미군이 상주하면서 방패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여기에 300조를 투자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정부와 맞물려 가는 거죠. 미국과 이 중국에다 압박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번에 반도체를 삼성이 용인에 이제 들어가게 된 계기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이제 대만에 이제 전 세계가 의존하는 이제 대만 반도체 산업이 이 중국의 이제 무력 침략을 막는 방패 역할을 지금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이 방패 역할이 대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비메모리, TSMC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이제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이제 정상회담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삼성이 이 용인에다가 300조를 투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렛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러면 미국에서도 이걸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못 받겠다 화를 낼 것이냐 아니면 협력해 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아마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재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미국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삼성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보조금 요만큼 주고 초과수익 이만큼 가져가고 정보 기술력 다 빼가고 이러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관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 이번에 윤 대통령 이제 방미 협상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반도체 사업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그 정상회담 때 정말 삼성이 지렛대 역할을 해서 우위에 서서 협상을 잘 해가지고 이 한국에 정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만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이런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반도체가 이제 삼성 반도체가 용인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그 일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 거기에 뭐 투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데 지금 투자 못해요. 방법이 없어요. 누가 수익을 보냐면은 지금까지 거기에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이제 원주민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수익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용인 이제 처인구 그쪽, 남사업과 이제 이동욱 같은 경우는 용인시에서 좀 떨어져 있는 맨 끝자락에 있는 곳이거든요. 이제 그 주민들도, 원주민들께서도 수익을 좀 보셔야죠.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토지거래하고 묶여 있죠. 3년간. 그리고 또 묶을 거예요. 연장해서. 아마 2년 정도 더 묶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215만 평 들어가는 그 에리어 안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금 묶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또 투자할 수도 없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로 묶었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같이 묶었기 때문에 남사와 이동욱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매는 가능합니다. 경매는 가능하지만 투자에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지도를 좀 보면서 앞으로 이 일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용인이 원래 2009년도 5월 달에 이제 용서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됐거든요. 그 개통되기 전까지는 보통 한 50만 정도밖에 안 돼 있었어요. 2009년도에. 근데 이제 2009년도에 용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어떻게 이제 바뀌었냐 하면은
용서고속도로 아닙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판교, 그리고 광교,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동탄까지 이렇게 이제 수혜를 입죠. 이 용서고속도로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구가 급속도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용인시 면적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청은 요 처인구에 여기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용인시가 시청이 이쪽에 있었거든요. 이 도심 속에. 도심 속에 있다가 이제 비도시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이때 이제 용인시청이 여기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앞에도 이제 개발이 이루어졌죠. 용인시 면적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울퉁불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는 215만 평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남사읍과 그 다음에 이동읍 이 일대에 이제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45번 국도 중간에 이제 관통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한숲 아파트라고 한숲 시티 아파트라고 해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제 이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215만 평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은 여기가 이제 기흥이잖아요. 네, 기흥, 그 다음에 여기 화성, 여기 평택, 그리고 여기 뭐 이번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215만 평이고요. 여기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제 삼각벨트가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삼성만 진행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SK 하이닉스가 진행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SK 하이닉스는 이제 물 부족 때문에 여주보에서까지 이렇게 물을 끌어와서 여기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이제 졌죠. 지금 계속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맨 처음에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지 않을까. 이 방아리 일대, 그다음에 진목리 일대. 근데 이번에 이제 여기에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동탄이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대 이제 미분양 아파트도 있었지만 앞으로 미분양 같은 경우는 싹 없어질 것으로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교통이 상당히 좋은데 이 삼성 반도체는 이 45국도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할 수 있느냐 이제 예측을 해보면 여기 용인 한숲 아파트가 맨날 이제 그러고 데모하고 애들이 데모했었거든요. 무슨 데모를 했느냐? 여기 터널을 뚫어달라. 동탄에서 터널 뚫어달라. 그래야 이거 뺑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거 도로 뚫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뚫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여기 이제 터널을 뚫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이제 확장되거나 직선화돼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거리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사거리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곳도 이제 교차로가 형성이 돼서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 도로가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215만 평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신도시라든지 뭐 신시가지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직 여기 지금 멀었거든요. 여기 지금 삼성 반도체가 지금 용인에 삼성 반도체가 지금 평택에도 여기 있지만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공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이제 6개 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5개, 6개가 지금 남아 있어요. 이 공장 하나 짓는데 3년 걸린다는 거예요. 3년. 그럼 3년 여기 남아 있고 여기도 또 남아 있으니까 6년 걸리는 거예요. 6년. 그 6년 동안에 이 삼성 반도체 여기 밀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다 이제 밀어버리면 이제 평택 공장 끝나고 여기에 이제 공사를 진행이 되면서 이제 건축 행위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자, 지금 많은 이제 삼성맨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기흥, 화성, 평택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화성과 그 다음에 여기 기흥에 한 3만 정도, 한 2만 5천, 3만 정도의 이제 삼성맨들이 있습니다. 협력업체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7만 정도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인구가 있는 거고요. 이 삼성 여기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맨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한 5천여 명 정도 조금 넘을 겁니다. 협력업체까지 하면 한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가 이제 여기 이제 상주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이 평택 같은 경우는 다 원격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와서 근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삼성 반도체 평택은 이 주변에 고덕 국제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제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출퇴근 거리는 이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삼성 반도체가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 삼성 반도체 들어가면 뭐 소부장도 같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이제 근로자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 신도시가 생겨야 되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가 형성이 되면서 일로 많이 이제 입주하지 않겠느냐?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제 동탄과 그 다음에 이제 화성, 기흥 이 일대에 삼성맨들이 한 6, 70% 정도 여기서 거주합니다. 예, 거주하고 그 다음에 여기 평택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산까지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탄, 뭐 기흥, 화성 같은 경우는 삼성맨들이 많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고급 인력들이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데 제가 친한 친구 삼성 반도체 이제 임원으로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침에 몇 시 출근하냐면요 6시 한 10분이면은 사무실에 도착한답니다. 사무실에 도착을 해서 커피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 늦게 오면은 이제 커피 한 잔씩 주면서 이제 회의하고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죠. 10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없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는 거죠. 저는 삼성이 아니라 LG 출신인데 저희들도 7시 1분에 회의 시작을 해가지고 저 보통 뭐 한 9시, 10시 이 정도에 퇴근을 했어요. 예, 그거를 9개월 동안 해보십시오. 정말 진 빠지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높은 연봉을 받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 동탄과 기흥, 화성과 그 다음에 이 평택은 많이 내려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교통이 편리하니까 뭐 이제 출퇴근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한데 여기서 이쪽으로 뭐 도시가 생기거나 이쪽으로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거주하면서 여기 새롭게 들어서는 이게 삼성 반도체 215만 평 출퇴근 거리가 가깝거든요. 따져보면은. 물론 여기 이제 터널이 뚫리고 새로운 도로가 확장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탄에서 새롭게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해서 주거지를 변동해서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탄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는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앞으로.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고 더 좋아질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215만 평 여기에 이제 용인으로 삼성 반도체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평택은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평택에 삼성 반도체가 여기에 이제 공사를 하는데 여기 앞으로 공장이 2개 더 남아 있거든요. 예. 여기 이제 5, 6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6년 동안 공사를 해야 돼요. 예. 하나 짓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여기 들어가서 숨바꼭질 하면요. 사람 못 찾습니다. 예. 찾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넓이, 그 규모에 놀랍니다, 놀라. 정말. 거기서 술래잡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절대 못 찾습니다. 그만큼 넓은 면적에 여기 공사를 하는데, 아직도 여기 6년 동안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6년 동안 공사한다면 그 근로자들, 그 다음에 직원들, 협력업체,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삼성 반도체가 평택에서 추가적으로 공장을 진행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아산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디로 갈 것인지 이제 그런 연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용인에 215만 평 이제 여기 300조 투자해서 들어간다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평택과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 네, 전혀 관계가 없다. 관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삼성 반도체가 D램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로 이제 전환되면서 여기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이 클러스터화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SK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화가 돼가지고 진행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국가 산단이지만 이 SK 같은 경우는 국가 산단이 아니에요. 이 국가 산단은 국토교통부가 건설하고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빨리 수용해서 진행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삼성반도체 평택은 이제 2개 공장이 남아있거든요. 5와 6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6년 남았는데 그 6년 전에 다 여기 밀어버려서 이제 건축행위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삼성맨들이 이 동탄에서 거주하면서 이 용인으로 이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도시가 생기더라도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이편한 세상 이제 한숲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이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터널을 뚫어달라고 이제 계속 이제 얘기했는데 그 수건이 앞으로 이제 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분명히 도로가 날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사거리가 될 거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도로가 나면서 확장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신설 도로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여기와 여기 일대 이 도로 나오는 이 부분 여기는 이제 터널이 들어올 거고 이 부분이 상당히 엑설런트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 동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은 더 상승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미분양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미분양 싹 굳어질 것 같고 그러나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요. 이 방아리 쪽에 이제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이제 분들도 계시고 저 이제 군대 동기생들도 이쪽에 있는데 이 일대 앞으로 10년 걸립니다. 10년. 그 이상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삼성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남사읍과 이 이동읍 쪽, 이 일대 나눠서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여기는 교통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널을 뚫거나 아니면 이 도로를 확장을 하거나 신설 도로를 내서 도로를 내줘야만 여기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금 얼마 되냐면 한 110만 정도 됩니다. 이 110만 정도 인구에 지금 삼성 반도체라든지 SK 하이닉스 들어오면서 더 성장한다 그러면은 150만까지도 갈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고요. 이 용인 같은 경우는 시청이 옮겨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바뀌었고 용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2009년도에 인구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곳이 용인이 되겠습니다. 이 용인 같은 경우는 이 우측에 이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경부고속도로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가 두 군데가 이제 관통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 이제 용인이 되겠습니다. 교통은 이 동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동탄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새롭게 들어가는 삼성 반도체 215만 평 안에 그 주변으로 해서 이전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동탄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자, 오늘 삼성 반도체 때문에 영상 한번 더 만들어 봤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거주하고 있는데 내가 땅을 지금 수용되는 땅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땅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투자할 수가 있습니까? 투자는 지금 못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건 만만치 않습니다. 뭐 경매 물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는 조금 편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예, 평택이 개발 다 끝나면서 여기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거나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동탄에 거주하는 이 삼성맨들, 화성, 기흥의 이런 삼성맨들이 이전을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별로 할 거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이 삼성 반도체가 용인으로 215만 평 들어가면서 300조를 투자한다고 해서 이 평택이 무너진다, 큰일 났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삼성 반도체 용인 300조 투자한다, 용인 메가 클러스터 반도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평택은 굳건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이 진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동탄에 거주하고 기흥, 그 다음에 화성에 거주하는 삼성맨들은 이동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